안녕하세요. 매일 주식 사는 밀레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15일입니다. 이번 주도 마지막 금요일 마지막 장이네요. 오늘은 다우존스 SP500은 약간의 조정, 살짝. 근데 뭐 저 정도는 보합이라고 봐도 될 것 같죠. 나스닥은 0.08. 그래도 세계 지수 중에서는 가장 선방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자산은 19,515달러고요. 매년 배당은 680달러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조정을 받을까요? 아무래도 저는 분양책 때문에 오르지 않을까? 금리도 당분간은 올리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주식 쪽으로 또 자금들이 몰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늘은 약간의 조정장이 아닌가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주식을 사냐? 요새 제가 또 스펙주 많이 사기 때문에 오늘도 살만한 가격에 온 스펙주 먼저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어제 좀 포트를 좀 변경을 했습니다. 뭐 얼마 안 되긴 한데 요 세 가지 주식을 매도했고요. 왜냐면 요 세 가지 펩시, 네뎁, 크래프트하인즈는 한 주씩만 있던 주식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매도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IPOE, 소파이 쪽으로 많이 샀습니다. 어제 한 이걸 매도하고 13주 정도 더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19주 약간 포트를 좀 정리를 했고요. 이 종목들은 저의 또 매도 주식 목록으로 갑니다. 네뎁도 이번 연도 성장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좀 많이 오르기도 했고 크래프트 하인즈는 제가 매수한 시점부터 성적이 좋지 않네요. 그리고 약간의 기대가 떨어졌습니다. 바로 이럴 때는 정찰병을 다시 회수하는 게 가장 좋겠죠. 제가 1월 매수 종목도 여러 가지 많았는데 일단은 요 종목들만 매수하려고 지금 정리를 해놨습니다. 오늘 MPA도 어제 15달러 이상이었는데 이 정도면은 적당하게 모아갈 수 있는 가격이 온 것 같고 GIX도 지금 약간의 조정을 받기 때문에 매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IPOE도 한 주 사고요. IPOE 딱 20주 오늘 맞추고 그리고 MPA 또 2주 사고 그리고 나머지 GIX 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프론테라는 제가 매일 한 주 살까 이랬는데 오늘 또 너무 오르네요.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이렇게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MPA는 약간 떨어질 때 바로 사야겠다. MPA부터 사겠습니다. 오늘은 KC우드님이 아크X를 출시하면은 MPA는 뭐 다른 거와 여부 상관없이 상승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빨리 계속 모아가야죠.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MPA 매수했고요. 지금 많이 상승한 가격이어서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보다는 조금씩 그냥 매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43.35에 2주 샀고요. 그래서 오늘은 딱 5주 만들었네요. 그리고 IPOE를 매수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19.57 이거 왠지 떨어질 것 같은데 19.57에 이렇게 한 주 더 사서 이제 20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GIX 3주 사겠습니다. GIX 어펠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어펠스 3주 샀고요. 11.17에 3주 샀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10만원 매수했습니다. 요새 스펙주가 제가 가진 스펙주가 생각보다 올라요. 그래서 퓨즈도 어제는 또 12달러까지 갔었는데 오늘 좀 떨어졌네요. 그리고 GSAH 이 두 가지도 원래 루머가 있었잖아요. 블록파이랑 이토로. 근데 퓨즈는 어제 상승하길래 8% 정도 어제 상승을 했는데 뭐 다른 이슈가 있었나 했는데 별다른 이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12.84까지 어제 상승했었다가 지금 또 내려오는 추세입니다. FTOC는 계속 약간 그 자리 맴도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상향은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AACQ도 조금씩 계속 상승하는 것 같아요. 원래는 한 10불대에 있었으면은 매도하고 다른 주식을 살까 했는데 일단은 저점에 좀 매수를 했기 때문에 다 이제 10불 근처에 매수했기 때문에 요 주식들은 좀 기다려 보려고 해요. 요 FTOC도 10.19에 40주 샀었으니까 지금 한 5% 정도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이 스펙주들은 좀 지켜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인텔은 거의 이제 58달러, 어제 60달러까지 찍었었는데 다시 좀 내려왔고요. CEO가 바뀌면서 상당히 주가의 그 하락 포지션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이제 상승 포지션으로 올라간 것 같고요. 그리고 GOEV는 애플의 소식이 조금 뜸해지니까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럴 때 조금 더 모아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매도 물량들이 많거나 파이프 물량들이 좀 나와서 좀 하락이 계속 된다고 하면은 저는 계속 매수해 보려고 합니다. GOEV도.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은 진짜 조정장이어가지고 나스닥도 또 하락이 됐고 다우존스랑 SP500도 하락이 됐네요. 이럴 때 사고 싶었던 종목들이 있다면 매수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보니까 이제 스킬즈도 약간의 조정을 받는 것 같아서 좀 더 내려오면은 다시 추가 매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주식 이야기는 여기까지. 그리고 오늘 공유드릴 이야기는 첫 번째로 이제 루시드 모터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현재 CCIV 한번 검색해 볼게요. CCIV가 저 루시드 모터스 합병 그 루머가 나오면서 큰 상승을 보였죠. 아마 20달러까지 상승했었는데 어제부터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이유가 아직 CCIV가 확실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와서예요. CNBC에서 이 리포터가 CCIV와 루시드 모터스는 노웨이다, 그러니까 어림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제 원래 장외 시장에서는 20달러까지 상승했었어요. 근데 16달러까지 내려갔다가 17달러까지 떨어지고 마무리 졌는데 오늘도 약간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대항마로 불리고 있는 루시드 모터스,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아닐 수 있다라는 소식이 약간 불안하게 만들었나 봐요. 어떻게 보면은 일단은 수익을 챙긴다 이런 입장으로 많이 매도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확실하다고 하면은 또 올라가겠죠. CCIV가 맞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매수해서 대기 타셔도 큰 상승을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또 맞다고 하면은 또 금방 20달러까지 갈 것 같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금리 올릴 때가 되면 올리겠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야 발언을 해주셔서 오늘 딱 성장주 위주로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까 했는데 어림없네요. 시장은 지금 하락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2,000조 원 경기 부양안도 제안이 보면은 채무도 변조해주고 월세 내지 않아도 쫓겨나지 않게 해주고 일 못하면 실업급여로 200만 원 지급해주고 4인 가족에게는 최대 900만 원 현금 지급이라는 파격적인 부양안을 제안했는데, 저는 또 성장주로 들어올 가능성 이 두 가지 때문에 예상했는데 시장은 그렇게 움직여주지 않네요. 900만 원의 현금이 지급이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돈 세다가 주식으로 흘러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는 마음에 요 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인텔을 투자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이 모빌아이 때문인데요. CES 2021에서 모빌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가져왔어요. 저는 좀 관심 있게 보는 분야다 보니까 가져왔고요. 인텔은 원래 아이다스라는 그 차량용에 들어가는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모듈을 판매하는 회사였는데 현재는 자율주행도 확장을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아마도 다른 전기차 회사들은 전기차를 직접 생산하지만 이 모빌아이는 약간의 안드로이드 같은 느낌으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센서들과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기존의 차량 업체들은 모빌아이가 제공하는 것만 달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먹힐까? 전기차 시장에서 먹힐까? 그거는 또 의문이지만, 그래도 이 모빌아이의 아이다스를 쓰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연계돼서 협업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이 CES 2021에서 발표한 것 중에 하나는 앞에 위에 있던 이 레이더 칩을 자체 제작을 하겠다 약간 말을 해줬고요. 그리고 라이다 솔루션을 개발 중이고 2024년에 출시 목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아이다스 차량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인텔의 모빌아이를 쓰는 아이다스 차량이 한 100만 대 정도 되나 봐요. 그래서 이 100만 대가 움직이는 데이터로 이 위에 보이는 것 같은 지도를 만들어낸다고 하고 있어요. 현재 지도를 제작 중이라고 하고요. 모빌아이의 제품을 쓰면은 이런 지도를 제공해가지고 자율주행을 할 때 주변을 파악해서 지도를 그리는데 미리 이런 지도를 그려놓고 자율주행을 할 수 있게 더 정확하게 자율주행을 할 수 있게 제공한다고 하는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로보택시를 출시하려고 하는데 자율주행 레벨 4단계를 준비한다고 하고 2025년 출시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빌아이도 이런 부분에서 사업을 계속 확장하려고 하고 있다. 요새 인텔의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계속 매수하고 싶긴 한데 또 언제 떨어질지 몰라가지고 이번에 21일 날 아마 다음 주일 것 같은데요. 인텔의 그 분기 발표가 있어서 그때까지 좀 기다려 보려고 해요. 주가가 안 떨어지면. 주가가 떨어지면 또 천천히 매수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도 스펙 합병 이야기 가져왔습니다. 이 라이브폭스라는 스마트 컨택 센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CRSA랑 스펙 합병을 한다고 발표했고요. 이 기업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컨택 센터 솔루션이라고 하면은 그 상담사들이 전화 받는 솔루션인데 그 솔루션을 클라우드화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라이브폭스와 CRSA랑 스펙 상장을 하고요. 여기가 라이브폭스가 하는 사업의 주 모습인데 CRM이라고 고객관리 시스템, 그리고 WFO는 아마 분석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옴니채널과 AI는 인텔리전트 AI를 통해서 구글 보이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제공하고 다양한 채널, 옴니채널은 이제 멀티 채널이라고 다양한 채널이라고 이메일, SNS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은 이 챗봇으로 상담을 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솔루션화, 클라우드화 올려가지고 고객들은 그냥 사용료만 내고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한다는 거고요. 현재는 그 사람이 받는 전화를 조금이라도 이런 시스템으로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성은 보장이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요. 연평균 26% 정도 상승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업체의 성장 상승 요거 2%는 거의 막 50% 넘어서 요새는 작게 보일 수도 있는데 26%면은 상당히 우수하죠. 그래서 라이브폭스라는 고객 관리 시스템, 요 클라우드 시스템을 제공하는 업체가 또 스펙 상장한다고 발표했으니까 계속 관심 있는 분은 CRSA 요거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의 가장 큰 뉴스는 2번과 3번이었는데 시장은 아직 반영이 안 되는 것 같고요. CCIV 루시드 아닐 수 있다라는 게 맞을지 아닐지 궁금하네요. 다음 주는 휴장이잖아요. 월요일이. 그래서 아마 저는 방송은 따로 매수 방송을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아마도 작년에 배당금 받은 거랑 올해 어떤 식으로 채널을 운영할지, 제가 매수를 할지 투자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 화요일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화요일날 봬요.